자, 이제 낮잠과 밤잠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요것도 이제 16개월, 뭐 20개월 이렇게 두 가지 먼저 띄워보고 6개월 아이가 오전에 낮잠을 건너뛰면 하루 종일 예민한데 재우려고 하면 버티고 울어서 낮잠 재우기가 어렵다. 이것도 환장할 일이죠. 네. 자, 그리고 20개월. 최근 낮잠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밤잠도 11시, 12시가 돼서 이제 잠이 들고요. 낮잠 재우려고 하면 침대에서 1시간 넘게 놀다가 겨우 잠들고 우리 집 애가 이래요. 낮잠이 늦어지니까 밤잠도 밀려요. 낮잠과 밤잠 시간 어떻게 규칙적으로 잡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잠 거부하는 시기가 오후입니다. 보통 이제 만 2살 전후로 애들이 많이 이래가지고 소장님하고 똑같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많이 똑똑해졌구나.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게 됐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율성이 생겨서 이때는 잠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안 돼. 내가 할 거야. 뭐 이게 안 돼 병에 걸려요. 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하나의 아이의 그냥 성장 단계가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단계구나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좀 반대 개념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그래도 그건 네 생각이구나. 우린 이렇게 갈 거야. 네, 라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항상 발달을 해나가면서 세상과 엄마,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뭐 싸는 문제 이런 게 다 생기는 거거든요. 양육자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성. 내가 뭘 해도 우리 집은 이렇게 쭉 가는구나. 마치 작은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타고 천천히 평화롭게 가는 것처럼 그런 그 부모의 자세가 되어야 그래 네가 뭐 한번 갔다 와봐 뭐 이렇게 해도 엄마가 나 해보라고 했지 했다가도 돌아올 구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안대병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놀고 싶지 뭐 갑자기 이 시간 되면 놀고 싶어질 수도 있지라고 마음을 먹되 하지만 너는 아직은 낮잠을 좀 자기 더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이 시간이 되면 조용히 해야 되고 어둡고 자는 분위기가 되고 엄마 아빠도 잘 거고 이런 일관성을 같이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또 아이들이 잠 거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 또 많이 변합니다. 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 뭐 어떤 활동도 많아지고 사회성도 발달하면서 낮 시간의 불안감 때문에 밤잠의 거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랑 또 관련해서 애착과 관련돼서 잠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엄마랑 있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좀 같이 편안한 데서 놀고 편안한 데서 엄마 아빠랑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잠자는 건 어때요? 불 다 꺼지고 엄마 아빠랑 결국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모르는 환경에 나 혼자 우주 속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때 애착이 돈독하게 쌓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자도 어차피 엄마 내일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자는 거야. 같은 방은 아니어도. 이런 걸 느끼는데 애착이 불안정하고 안 그래도 낮에 지금 어린이집 갔다 와서 힘든데 밤에 엄마랑도 충분히 사랑을 회복 못했어. 그러면은 밤에 당연히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고집을 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아까부터 곽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맞아. 깨어있을 때. 이상하게 낮잠을 하나 스킵하면은 피곤하면 더 잘 잘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각성돼서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잠이라는 거는 잠이기도 하지만 휴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서 힘 빼야지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오면 오히려 애들이 못 잘 수도 있고 놀다가 중간에 휴식을 잘해주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낮잠도 접근하고 그렇게 낮 시간을 그 애정을 많이 쏟으면서 보내다 보면 밤잠도 이 안대병도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21개월, 35개월 요 사연은 조금 또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친구거든요. 이제 21개월 하기는 이제
유모차로만 낮잠을 자고 집에선 안 잘래를 이제 거부하고 뭐 그렇게 버티고 이제 엄마가 힘든 상황이고요. 35개월은 이 어린이집에서 낮잠 잘 때는 밤 11시에서 12시에 자는데 주말에 낮잠 없는 경우 10시에 취침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불일치돼도 되냐? 뭐 요런 질문이고요. 어떻습니까? 저희 둘째도 약간 그랬는데 뭔가 차를 태우면 되게 잘 자, 낮잠을. 근데 평소에 안 자. 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재울까요? 이게 여참 그냥 바로 태워버리는데 우리. 오늘 사연들을 쭉 보시면 어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약간 티처럼 얘기하면 애초에 잘 재웠으면 이런 버릇이 안 들었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야. 예.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 네,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네, 저도 이런 거 안 해본 거 아니고. 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카시트에서 잘 자고 유모차에서 잘 자고 하는 게 뭐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유인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 보면 아기들이 엄마 등에 꼭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 돌아다녀요. 과일 따러 가고 뭐 왔다가 나무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들은.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런 유전자 속에 그런 게 남아 있다. 습성이. 그래서 좀 움직이고 진동이 있고 이런 환경에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다는 게 확인이 계속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정이 또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용한 방, 특수한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방에 소리가 다 막힌 방 안에 사람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사람이 10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아, 맞아. 뭐 심장 소리 막 들리고. 네. 그게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떤 자극이 있는 게 더 편하고 그걸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소음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잘 자고 하는 게 사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무소음의 공간, 무자극의 공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근데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으니 결국은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를 가르치기는 해야 됩니다. 사연 보면 7개월 이상 유모차에서 계속 잠을 재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버릇이 한번 들면 그걸 고치는데 2배, 3배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좀 더 어릴 때 너무 재웠구나. 네, 그래서 곽윤철 소장님의 영상을 봤다면 주말에는 이제 낮잠을 얘도 고집 되게 세네. 이제 주말에 낮잠 잘 법도 한데 이제 집에서 노는 시간이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35개월 친구는 낮잠을 잘 때는 11시 12시 취침하는데 이제 낮잠 없이 10시 취침으로 바뀐다. 요거 불일치.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잘 자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애들이 그래요. 집에선 밥 안 먹는데 어린이집 가면 밥 잘 먹고요. 그래,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니까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낮잠을 안 자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그 원인이 이제 있는데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평일에는 어린이집 가 있으면서 못 봐. 그러니까 애착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애착의 종류인 거예요. 지금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더 붙어 있으려고. 이게 지금 떨어지면 더 평일 때처럼 또 엄마 아빠가 나 놓고 갈까 봐. 그렇구나. 그런 인식도 생기고 그럼 평소에 약간 덜 재밌게 해줘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평일날도 어린이집 끝나고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애들이 눈치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은 집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낮잠 시간 되면 되게 진짜 다 낮잠 자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 주말에는 어른들도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런 집은 이제 낮잠 안 주무시죠. 그럼 엄마 아빠도 쉬어야 되잖아. 뭔가 노는 분위기야. 아, 그렇지. 그 분위기가 좀 달라. 공기가 주말엔. 걔도 머리가 엄청 좋으네. 눈치가 엄청 빠르고. 이것도 논다. 그러면 결국은 낮잠을 좀 자야 그래도 밤에 아이도 잘 자고 동생 방해도 안 하니까 낮잠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애는 주말만 기다린 거야. 좀 더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내일 토요일이지? 그렇지. 내일 빨간 날이지? 노은 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낮잠을 좀 자야 되는 아직 나이다. 이게 나이거든요. 왜냐 나이도 그렇고 애기 패턴도 그렇고 왜냐 안 자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은 휴식 시간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신나게 놀다가 음. 애가 좀 피곤해 보여. 그럼 우리 좀 쉬자. 음. 그래서 좀 집안 조명 좀 어둡게 하고 엄마 아빠도 음. 괜히 옆에서 책 읽고 애도 책 읽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좀 음.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음. 그러다 보면 자는 애도 있고요. 음. 아니면 그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잘 놀다가 밤에 잘 자기도 하고. 틀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뭐 자는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유동이 있어도 그런 건 괜찮습니까? 보통은 그래도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맞춰서 애도 졸려하긴 할 거예요. 활동을 비슷하게 하면. 그 시간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 근데 주말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이 시간표를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애가 몇 시간 놀면 좀 체력이 몇 시간까지 각성이 좀 유지가 잘 되고 몇 시간 지나면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구나. 이게 좀 힘들어하는구나. 티 나거든요. 짜증내고 막 간식 달라 그러고 간식 먹을 때 아닌데 그런 게 이게 피곤하다는 사인이니까 그런 사인을 잘 보고 휴식을 취할 땐 정말 완벽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제 종달기상. 종달기상이 그 새벽에 깬다는 거죠? 네. 네. 일찍 깨는 거를 종달기. 근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새벽의 기준 관점이 좀 다르셔서 네, 요거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10개월과 20개월 뭐 내용이 있는데 10개월 아기가 최근에 새벽 3, 4시에 스스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해갖고 하루가 힘들다고 빗소음 차단, 밤수 중단도 뭐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제 20개월 친구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등원전까지 많이 졸려한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 문제야. 아니, 안 피곤하면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대 자꾸. 그래서 등원전에 잠을 재울지 총수면 조정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알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10개월 아이가 3시, 4시에 깬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밤중입니다. 이거는 새벽, 잘못 깬 거네요. 그쵸. 이건 종달기상이 아니라 이거는 밤이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느리게 반응을 해야죠. 10개월이면 안 먹는 시기죠. 밤에 완전히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처음에 잠이 들 때 인면시 엄마나 아빠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이 드는 아이냐. 그러면은 이제 깊은 잠 쭉 자다가 요 새벽녘에 이렇게 깰 수 있거든요. 요 시간쯤. 그러면 잠을 다시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때 깰 때마다 엄마가 가서 다시 재워주거나 아빠가 가서 뭐 재워주거나 하면 그게 습이 돼서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와야지 되는데 그거를 깨는 첫 번째 방법은 느리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수유 시간이 아닌데 아기가 깼다. 그러면 조금 더 느리게인데 아까 제가 느리게는 몇 분이라 그랬죠? 15분에서 15분에서 30분이라 그랬죠. 그럼 10개월은 느리게가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또 저기 많이 놀라셨어요. 울음의 강도를 좀 들어보면서 뭐 처음부터 1시간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제 처음에 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막 울어도 뒤척뒤척 하는데 눈을 감고 막 자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행동을 봐야 돼요.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움직임 안에 감정이 들어있고 정서 발달이나 뭐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울음만 들으면 안 돼요. 울음은 들으면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고 맞아, 아이를 아파. 잘 몰라요. 그래서 울음도 듣지만 행동을 봐야 되는데 행동에서 얘가 그때 막 굉장히 세게 울어도 잠이 보이면 그냥 가만히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되겠죠.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미 빗소음이나 차단 이런 걸 너무나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네. 20개월 아이가 일찍 깨가지고 네. 졸려한다고. 5시 30분에 기상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저녁에 7, 8시에 자고. 네. 그럼 얘는 이제 밤에 한 10시간 잔 거죠. 네. 그러면 잘 만큼 잤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가기 전에 졸려하는 건 이건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죠. 아이가 밤을 10시간에서 12시간 자는 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데 얘가 7시에 자서 5시 30분이면 10시간 반을 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자기 능력껏 잔 거죠. 그렇지만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너무 이른 기상이어서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도 5시 30분 기상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하면 좋으니까 정말 작은 불빛 하나도 이 10개월 엄마가 불빛 조절을 했어요. 빛, 소음 이런 걸 최대한
아이가 잘 수 있도록 조절을 했어요라고 했던 것처럼 20개월 엄마도 그 커튼이 있으면 커튼 레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음. 그 아주 치명적이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이었다니. 네, 그 전기 콘센트에 있는 붉은 빛,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보일러에 깜빡이는 거, 또 에어컨에 있는 파란색 불, 뭐 공기청정기, 요즘 그 전열기구들이 애기들 방에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네들은 잠에서 깨면 눈을 그냥 떠요. 우리는 잠에서 깨면 아, 나 지금 몇 시지? 왜 이렇게 깼지? 그러면서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애기들은 잠을 깨면 이렇게 눈을 뜨는데 뜨는 순간 빛이 하나가 그 아이의 뇌관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을 탁 깨버리는데 깨면 이제 부르죠. 엄마, 엄마,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엄마가 이제 2분 있다가 온다 그랬죠. 1분 있다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냥 잠이 깬 거죠. 뭐 시간 개념이 몇 살 때 생길까요? 언제 생겨? 언제 생겨요? 7살, 8살 어. 뭐 이렇게 학교 갈 때 엄마가 칠이 여기 있고 뭐 김바늘이 여기 가면 너 여기서 이제 옷 입고 어린이집 가야 돼. 뭐 이런 거 뭐 유치원 가야 돼. 이런 거 가면 했던 것처럼 아기 때는 몸의 시간으로 하니까 이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깼으니까 나 시계 보고 아, 나 좀 더 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새벽 3시에 깼어도 내가 깬 거면 그냥 엄마가 와야지 되는 거죠.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엄마는 시계를 보고 그리고 빛 조절해서 최대한 그 아이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느리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막 그러다가 얘도 졸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깨면 그리고는 깜빡 자요. 5분 자고 다시 깨서 뭐 한 6분 자고 다시 깨서 근데 그 잠이 피로가 굉장히 풀려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해야죠. 가끔은 이제 진짜 1시간 내내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네. 보자. 1시간 내가 네. 버틴다. 근데 정말 잘 모를 때는 시간 보고 최소 30분이라도 좀 지켜보는 시간 가지면 좋고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새벽에 아기는 울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죠. 엄마니까. 그러면 아이를 탁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애를 처음에 이제 침대로 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우리는 미안한 짓을 하진 않았지. 기다린 거는 미안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미안해라는 말 말고 조금 더 좋은 말. 엄마 아까부터 와서 너 안아주고 싶었어. 엄마가 기다리면서 너가 어떨까 엄마가 지켜봤지. 근데 이제 잠이 깨서 안 자고 싶어. 그래? 그럼 이제 엄마랑 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기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럼 나는 어떤 엄마예요? 좋은 엄마. 그러죠. 나는 안 간 엄마가 아니라 어떤 엄마예요? 좋은. 그러죠. 기회를 준 엄마죠. 어. 나 굉장히 좋은 엄마라고. 그 좋은 엄마인 거를 내가 나한테 말을 해야죠. 우리가 멋지다. 그거를 하면서 엄마인 나도 뭐를 해요? 성장. 아기도 성장하지만 나도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엄마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걸 잘하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됩니다. 야경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32개월과 26개월, 만 5세 뭐 이 얘기들이 있는데 그 32개월 아이가 통잠을 잔 적이 없고 새벽에 야경증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요거 걱정하시고요. 만 5세인데 그 새돌 무렵까지 잠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잠은 끝까지 버티고 안 자려는 경향이 있고 간혹 5, 6시경에 너무 졸려갖고 잠이 들면 밤잠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깨면 소리 지르고 헛소리하고 막 난리라고 이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거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병인가요?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야경증 뭐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거를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사건 수면. 사건 수면? 수면. 네. 수면 자는 중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악몽, 야경증, 그리고 목류병. 보통 이게 왜 생기냐면 수면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잠을 자는 거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보면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깊은 잠을 자다가 깊은 잠을 잘다는 건 뇌는 깊이 자고 있고요. 몸은 좀 움직여요. 뒤척이면서 잘 때. 그러다가 얕은 잠으로 넘어가면 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렘수면은 이제 음. 눈이 빨리 움직인다.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음. 눈이 막 떨리면서 몸은 가만히 있고 음. 꿈을 꾸는 거야. 이제 내가 좀 깨가지고 렘수면으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이 전환 스위치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스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뇌는 자고 있는데 몸은 깨버렸고 뇌는 반쯤 깨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야경증. 야경증의 특징은 그래서 다음날 깨면 얘가 기억을 못해요. 아, 기억을 못 한다. 자고 있는 거니까. 어. 근데 몸은 완전히 다 깨버려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목류병과 야경증은 다릅니까? 목류병은 조금 더 그 특정한 행동, 패턴 행동을 깨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거고 목류병이다. 그러면 이제 뭐 자다가 막 돌아다니거나 심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목류병에 의심된다. 어떨 때 의심하냐면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어디 밖에 나가 있거나 뭐 물을 먹었어. 근데 얘가 기억을 못해. 그러면 목류병일 수 있고 이건 치료받아야 돼서 이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야경증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몇 분 안에 끝나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뇌는 자고 있거든요. 달래봤자 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 달래지질 그렇구나.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얘 때문에 다 깼는데 그 막 뭐 어디 아픈 거 같고 무서웠어요. 이게 오죽하면 영어 이름으로 나이트 테러예요. 야경증이. 테러야, 테러.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데 다음날 일어나면 얘는 말짱해. 기억도 못해. 그럼 되게 억울하다고. 아까 저 어머니처럼 진짜 억울하다.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되면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달래지지 않아요. 네. 어차피 달래지지 않고 시간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밤에는 놔두고 낮에를 잘 봐야 됩니다. 야경증은 그 신경계의 미숙함,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넘어갈 때 그 스위치가 잘 못 되는 미숙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깊은 잠을 충분히 깊게 못 잘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동생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을 바꿨거나 유치원에 새로 갔을 때, 이런 낮 시간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오늘 너무 과도하게 놀았어, 낮잠 자기 막 놀이공원 갔다 왔어. 네. 그런 날도 많아요.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신나게 잘 놀아줬는데 밤에 소리 질러가지고 뭐 어디 아픈가? 다리 아픈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경증의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지 낮 시간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야경증하고 반대는 악몽이에요. 악몽은 뭐냐면 뇌가 깨어 있을 때 꿈꾸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야경증하고 악몽의 가장 큰 차이는 애가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울면서 깨는데 이 악몽은 얘가 뇌가 깨어 있을 때 뭔가 무서운 꿈을 꾼 걸 기억하면서 엄마 무서워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의 대처는 조금 다른데 악몽의 대처는 일단 애가 기억하고 의식이 깨어 있는 거니까 잘 달래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낮에 무서운 걸 안 봐야 됩니다. 아, 맞아. 예전에 신비 아파트 한창 유행일 때 그걸 왜 자꾸 막 그러고 밤에 깨요. 무섭대. 그래서 악몽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도 자다가 스트레스 받는 악몽 꿀 때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자다 소리 지를 때 있어요. 으악 하면서 일어나고. 네, 그럴 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낮에 뭔가 힘들었던 건 없는지를 좀 봐줘야 되고, 단 야경증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이게 뭐 한 3분 5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운다. 그렇거나 아니면 울면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경련 발작처럼. 그러면 경련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경련 발작의 일종의 소리 지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소아신경과라는 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래서 야경증이 우리 아이는 야경증 같은데 너무 길거나 할 때 행동이 너무 이상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야경증에 대한 솔루션. 혹시 야경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네요. 네,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3세, 6세 또 넘어갈 거라서. 21개월 아가인데 남자예요. 근데 야경증인지 뭔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 새벽에 한 번 깨면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지지가 않고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면서 울긴 하는데, 그때 좀 남편이랑 트러블이 항상 생기는 게 반쯤 깼다라는 그런 정보는 이제 저희도 주워들어서 많이 아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깨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울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깨워야 된다 해서 그 거실불을 킨다거나 아예 그냥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동요 같은 것들을 해서 각성을 시켜서 하면 또 차분해졌다가 좀 시간은 장기간 걸리지만 2시간 뒤에 잠들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반대였던 게
이제 곽윤철 소장님 영상도 몇 번 봤었고 해서 당연히 빛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인면할 때 동요를 들어서 그런지 동요로만 진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약간 그 동요도 사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약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여가지고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야경증? 네. 근데 놔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30분에서 1시간 오나요? 어떤 뭐 행동의 자극이나 만지거나 터치나 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더 길게 울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기는 그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전제를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경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나이트 테러가 있는 그 순간에는 아이는 몰라요. 근데 얘는 언제 그거를 알고 혼란을 느끼냐면 엄마 아빠가 깨울 때, 건드릴 때. 그럼 그게 정말 각성으로 이어져서 계속 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건드렸는데도 30분 1시간 한다 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근데 건드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길게 하는 그게 자극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21개월 그리고 이제 만 5세 뭐 얘기가 나오는데 21개월은 이제 잠들 때마다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반을 악을 쓰며 우려요. 잠들 때. 잠드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매번에 이러니까 힘들다고요. 집이 좁아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언제쯤 울지 않고 잠이 들까 이런 고민을 해주셨고요. 만 5세는 200일 정도부터 분리수면 하는데 2달 전부터 무서움을 느끼더니 재워달라고 계속 한답니다. 자기 방에 함께 와서 자기를 원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어떻게 소장님께서 네. 21개월 아기가 잠들 때마다 짧게는 40분, 길게 1시간 30분을 운다면 만일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던 아이가 만일에 최근에 그런다. 그 이제 이렇게 조금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지 되고요. 지금 21개월이면 잠을 잘 자는 시기인데 만일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낮 시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에 너무 자야 되는 시간을 놓쳐서 이제 과피로인 상태에서 저녁잠을 자게 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낮잠을 한 번 자는 시기인데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게끔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게 안정적으로 자야 되는지 그걸 반드시 봐야지 되고 두 번째는 또 같은 얘기지만 정서적 연결이 되어 있나 교감이 되어 있나 이거를 좀 봐야지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공간적 환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빛, 소음 이런 거 다 봐야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21개월 아이들 중에 가끔은 영상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 주셔야지 되고요. 5세 아이가 200일부터 분리수면을 했는데 최근에 무섭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갈 거야. 뭐 아니면 저기 가면 쥐 아저씨 있어. 저기 무섭지? 빨리 와서 누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무서움은 사실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기보다는 외부에서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그 무서움을 통해서 아이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부모가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멈추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섭다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그게 뭔지 5세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이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수면 공포와 늦은 입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아이 아침 기상 시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루 일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사실 21개월과 5세는 언어적 소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에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서 얘네들이 딱 하나 어려운 게 고집이죠.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항에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저항은 당연히 애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는 뭐를 하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래 네가 하기 싫지? 자기 싫지? 그래 그거 다 맞지. 근데 자야 돼.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걸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때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길 땐 외출 그 다음에 뭐 늦은 뭐 손님 맞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또
네, 현장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뭐 하얀 분이 먼저 드셔서. 오전에 잘 안 먹고 오후에 그래도 좀 먹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총량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엔 밤수, 세수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이거를 좀 오전에 먹게끔 바꿀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밤수하고 새벽 수유 해서 오전에 안 먹는 거인 듯. 쉽게 끝나다니. 이제 그런데 음. 그래서 이제 밤에 깨서 먹으려고 그럴 때 진짜 얘가 배고픈가? 첫 번째 느리게 반응하기. 그래서 만일에 먹는다 그러면 양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이제 저혈당 오지 않게 조금 소량으로 주면서 아침 시간에는 적게 먹더라도 규칙성 있게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할 수 있도록 빛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을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각으로 이 식을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적게 먹고 오후 들어가면서 많이 먹는 애도 있습니다. 간혹은 그런 아이만의 특유의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밤에 먹으니까 아침에 식욕이 없지 않을까? 이제 저도 네.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유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 먹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유 총량이라는 거를 조금 너무 욕심을 살짝 버리셔야 돼요. 맞아요. 숫자에.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면 먹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굶겨라가 아니라 아이의 배고픔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내가 엄마가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먹인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왜가 얘랑 나랑 왜 안 맞지? 먹는 시간은 왜 이렇지? 이렇게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 수유를 줄이고 끊으시는 게 좋은데 그때 마음가짐을 내가 숫자 맞추려고 애 먹이는 게 아니다. 네. 애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먹이는 거다. 이거를 조금 더 마음을 담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그래, 애가 입이 짧은 애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좀 몇 개월에는 밤수, 세수 뭐 이런 걸 좀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이게 4개월이니까 저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을 자꾸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경계가 명확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달력을 보고 왜 보냐 그랬더니 얘가 3개월 4일이거든요. 이게 4일 뭐 이런 것까지 챙긴 거 보니까 이런 거 엄청 경계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이게 모유하다 분유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분유는 숫자로 네, 보이니까 맞아요. 거기에 갑자기 꽂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짜도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자 오늘부터는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애기 절대 안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밤에 네. 애가 속 시원하다. 그냥 아이를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갈게요. 여기 앞에 뭘 또 적어 오셨어요. 오늘 작정하고 질문하려고. 네. 지금 36개월이 됐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잠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저랑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우와. 그래서 이제 기관에 보낸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 전까지는 낮잠 없이 계속 저랑 있고 그리고 밤에 또 자는 게 늦어졌어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을 다니면서 낮잠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오니까 이제 더욱더 잠을 안 안 자고 입면할 때 거의 2시간은 기본이고 계속 말을 해요.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굉장히 하고. 유쾌한 아이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유쾌해. 안 자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얘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야 얘가 자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이의 이런 상황을 존중을 해주고 그래 그냥 늦게 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 8시간 자고 아기 때도 거의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키도 작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거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태생이 사장님 타입이네요, 애가. 잠 안 자고 일하는 타입. 그러니까 잠이 적은 아이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낮잠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안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토막잠을
아기는 잘 만큼 잤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아침 기상이 몇 시예요, 아기가? 잠이 거의 12시 이때 자니까 네. 더 늦어졌어요. 8시, 8시 네, 반 이렇게 좋습니다. 들어요. 아침에 기상 7시 되면 아기가 자더라도 빛 들어오게 해서 아침을 꼭 알려주시고요. 저녁에는 아예 집에 불을 켜지 마세요. 이제 요즘은 한 6시, 5, 6시 되면 집이 어두워지니까 부엌불 정도 조금 켜놓고 그냥 그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거든요. 거실 생활. 그리고 뭐 영상이랑 이런 거는 일체 전혀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늦어도 7시에서 8시 아기가 36개월이니까 한 8시 경에는 그러니까 7시 반에서 8시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불 없이 일과를 마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졸려도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누워서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6개월이면 자야 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저기 여기 핑크 어머니. 아, 왜냐면 핑크 어머니가 이 질문 답 주는 사이에 계속 계속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이지 싶어요. 네. 저는 첫째는 45개월 여자이고요. 네. 둘째는 이제 14개월 남자인데 14개월. 네. 네, 현재는 지금 제가 큰애랑 그 한 침대에서 자고 작은 애는 밑에서 자거든요. 근데 첫째는 한 번도 분리수면을 성공한 적이 없고 둘째는 한 6개월까지는 혼자 잘 자다가 이앓이를 시작하면서 자면서 깨니까 이제 옆에서 계속 토닥 들면서 자면서 이제 옆에서 같이 자게 돼요. 근데 지금 계획은 이제 둘이서만 잘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부부의 생각인데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분리수면 하고 싶고 요거 아까 그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첫째고 둘째가 여아이는 같이 이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요것도 같은 경우라고요. 이때는 조금 큰애가 여자니까 네. 그래도 그 우애가 오빠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낫기는 한데 중요한 건 45개월 아이랑 14개월 아이가 생체 리듬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들어가서 수면 의식하고 자는 환경 만들어주고 엄마가 나올 수 없고 그 공간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면 의식한 뒤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수면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면 의식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우리 자는 시간이야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줍니다. 경계를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자 그러면서 자는 척 하는 것을 해야지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하는 게 그 방법인데 저는 네. 아이들이 자기 전에 네. 이제는 자야지 엄마 이제 갈게라고 나오고 싶은 아, 심정인 거거든요. 그거는 더 옛날에 했어야지. 지금은 안 돼요. 쉽지 않은 개월수입니다. 첫째는 근데 중간에 한번 제가 시도를 했다가 네. 한 3일 정도 성공을 했는데 네. 아빠가 개입을 하면서부터 또 아빠요. 네. 아빠는 이제 딸 바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굉장한 에너지. 아까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이 경험 말고 B라는 경험을 하는데도 괜찮나? 이 경험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하기까지가 얘네가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네, 얘기신 거죠?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조금만 더 받을게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너무 막 미친 듯이 흔드셔가지고 손을. 저희 아이가 지금 24개월에 다 됐어요. 네. 지금 잠 잘 때는 제가 옆에서 같이 입면은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자기가 자고 싶은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입면 방법이 손을 빠는 거. 근데 저희가 저기도. 손을 빨아서 이거 안 그래서 그 장갑도 끼워봤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빨고 그래, 우리 애는 발을 빨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봉인하면은 다른 걸 빨고 손을 이제 한동안 안 빨아서 20개월쯤 끊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입술을 뜯다가 요즘 들어 다시 손을 빨기 시작하거든요. 애착 인형도 지금 하지를 않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유도를 해서 입력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몇 개월? 24개월. 24개월? 네.
6세까지는 손 빨아도 돼. 나도 쭉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 문득 들더라고요. 뭐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해서 잠 자겠다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딴 거 하잖아. 입술 뜯잖아. 이건 더 심각한데 그냥 빨어. 그럼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소아과 의사는 항상 이러죠.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낮에는 안 빠는 거죠? 깨어 있는 시간에. 낮에는 안 빠는. 그래서 혹시나 잠들 때도 아이가 좀 처음에 안 잘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혹시나 애착의 문제는 약간 정서적인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빠는 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네. 그럼 그럴 때 뭐 대화를 좀 해보시거나, 그러니까 임면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자, 네가 알아서 방향을 찾아봐. 이렇게 해서 빨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 뭐 이 대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려줘보고 하는데 얘는 상관없이 손을 빠는 건가요? 안아도 줘보고 동화책 읽기도 임면 전에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또 골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안아서 자는 걸 좋아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불도 덮고 토닥토닥도 해달라고 하면 그럼 그때마다 제가 반응을 해주는데,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잠이 확 이제 들기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는 이제 손으로 빨기 시작. 언제 빼요? 자다가 중간에 빼요? 자다가 이 잠들면 이렇게 그렇지. 울고 정신 잃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죠. 그러니까 네. 진행자분 네. 아이처럼 새벽에 쩍쩍대느라고 가족들 깨고 그런 거는 중간에 아이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얕은 잠에 네. 하면 자기 그쵸, 다시 그쵸. 손을 빨고서는 다시 잠들고. 네. 뭐 그때만 빠는 거는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면 씨 손 빠는 거 5세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손에 피부에 이상 문어 증상이 생기고 막. 나타나고, 네, 그리고 이제 손이 까칠해지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실제로 뭐 이렇게 손가락 빨다가 엄지가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뭐 피지만 나는. 네, 마지막 질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 기가 막힌 거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11개월 차 들어간 여자아이인데요. 아기 때부터 저희 품에서 잠 잘 자는 걸 보고 나서 분리수면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공간 분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침대 옆에 토퍼를 깔아놓고 아이를 재우는데, 재울 때 항상 안아서 재워버려서 이제 10kg가 다 되니까 손목도 너무 아픈데 10kg. 결국 품에서 잠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눕혀서 재우고 싶은데 눕히면 결국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그래서 자꾸 문에 있는 그 틈의 빛을 손가락으로 문을 열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저희도 결국 인내심이 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깰 때도 지금 통잠이라고 자본 횟수가 10번 손에 꼽는 것 같긴 해요. 항상 중간에 깨서 칭얼거려요. 갑자기 악을 쓰면 운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냥 1분 내로 침대에서 굴러 내려가서 빨리 안아서 토닥여서 다시 재우는 게 좀 습관이 돼버려서 저 또한 그 울음이 힘들고 아이 또한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도 와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갔을 때랑 제가 갔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아빠가 가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제가 가면 그냥 이렇게 취한 것 마냥 바로 잠드니까 이게 저희 부부가 둘 다 안아주면 잘 잔다라는 게 인식이 돼서 눕혀서 재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개월수에도 다시 하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다이소 가서 문틈에 그 빛 안 들어오는 거 당장 사서 설치하시고요. 역시 다이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들어갔을 때 아기가 빨리 자니까 엄마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얘가 엄마하고 잡념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아빠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안전한 사람이 아니야. 아빠도 안전한 사람이야. 아빠의 자리는 엄마가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슬쩍 자리를 비껴서 아빠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빠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일에 낮 시간에 내내 아빠랑 잘 놀다가 유독 잘 때 엄마를 더 찾는다. 그럼 100% 잠이죠. 그럼 잠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엄마가 더 빠져주는 그걸 해도 되고요. 아빠도 안전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1분 기다려주는 거 한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30분이라 했더니
이렇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기다려 하실래요? 네. 근데 울음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몇 맞아. 분 기다려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릴 수가 있어서 네. 충분히 기다려 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얼마나?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은 한 30분에서 더. 1시간까지는 네. 왜냐하면 얘가 안겨서 잤던 애인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옆에서 자는 척 할 거거든요. 수면의식하고 잠이 보인다라는 시그널을 탁 클릭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잘게라고 충분히 얘기해도 되는 개월수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 동상이 돼야 돼요. 동상은 가만히 있거든요. 정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꿈틀대도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주무세요. 아빠들 주무시라면 잘 자니까. 같이 주무시면 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발끝에서 자거나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아빠 이렇게 기대서 자거나 아빠 옷 빨고 자거나 이래는데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아빠가 머물러 줬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에 눈 보면서 자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네, 그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계속 마지막인 걸 아는데도 뭐 진짜 간 맺힌 사연 한번 들어보나 볼게요. 귀가 맑아가지고 네. 중간에 소리만 나도 깨는 아이인데 그 아빠를 독립시킬까요? 네. 또 근데 너무 이제 잠이 들 미안하더라고요. 때는 그 아빠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면 나도 졸립다라는 거 걔가 그 모습 보고 자니까 뭐 계속 그렇게 아빠의 코골이로 새벽에 얘가 깨는 애 같다 그러면 방분리가 돼야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잠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 울음을 진짜 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렵지만 남편은 들어가서 정말 코골면서 잘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권장하지요. 주무시라고. 네, 주무시면 됩니다. 옆에서 주무실 거니까. 애도 익숙해지면은 백색 소음으로 들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 나온 멘트 너무 좋은데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좀 더 만들어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은 팀이거든요. 팀워크로 운영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팀원 개개인의 기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해야 돼요. 남의 편이라는 그런 농담 같은 거 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같은 편, 우린 다 같은 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써먹을지 활용할지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봐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쉬운 육아를 하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원 교수님과 우리 곽인철 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025년 서울 양육포럼 진행의 이정수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